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에어컨 청소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름철마다 전국에서 폭주하는 에어컨 청소 문의를 처리하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수천 대의 에어컨을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전기세 절약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어서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으론 중요한 건 무조건 어떻게 트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외출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버터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한번 도달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인데 껐다가 다시 켜면 처음 켤 때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고객분 중에 마트에 잠깐 다녀온다고 에어컨을 끄고 나갔다가 오히려 전기세가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출 시간이 1시간 이내라면 그냥 켜두라고 권해드린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는 당연히 꺼야겠지만 짧은 외출은 그냥 켜두는 게 낫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습 모드라고 해서 실외기가 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덜 나오기 때문에 체감상 덜 시원하고 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장마철이나 습한 날에는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권하시는 방식은 처음 한두 시간은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확 낮춘 다음 그 후에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가 시원하면서도 습도가 낮아져서 정말 쾌적함이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틀어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발끝이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정말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시더군요.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게 해야 순환이 제대로 된다는 거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바람이 방 전체를 돌게 해야 진짜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사장님이 직접 실험해보신 결과였습니다. 똑같은 모델 에어컨을 쓰는 두 집을 비교해봤는데 단순히 바람 방향 차이만으로 전기세가 거의 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실화라고 강조하시더군요. 에어컨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가구가 있다면 당장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퍼지지 못하고 막혀버리면 냉기가 순환되지 않고 에어컨은 계속 무리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구 하나만 옮겨도 실내 온도, 순환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에어컨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필터가 더러우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바람이 약하다거나 시원하지 않다는 증상의 대부분이 필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전기세도 더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막힌 필터 때문에 에어컨이 숨을 못 쉬고 실외기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갔던 할머니 댁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청소하고 나서 바로 바람 세기와 냄새가 달라졌고 다음 달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필터 청소는 최소한 2주에 한 번, 여름철에는 꼭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서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세척한 후 그늘에서 말린 다음 다시 끼우면 끝이라고 하시더군요.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어컨 리모컨에 오토나 AI, 절전, 스마트 같은 버튼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 말씀으론 이 버튼이 바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버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실외기가 알아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테스트해보신 결과도 정말 놀라웠어요. 두 집 중 한 곳은 일반 모드로 다른 한 곳은 오토 모드로 한 달을 돌렸는데 전기세가 3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설정만 잘해도 돈이 절약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주의할 점도 알려주셨는데 AI 모드를 처음 사용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꾸 온도를 바꾸거나 껐다 켰다 하면 AI가 제대로 학습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2015년 이전 모델이라면 AI 기능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서 일반 오토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거실 창문이나 베란다 유리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 열기 때문에 에어컨이 아무리 돌아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커튼은 꼭 닫아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커튼 말고 열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썬팅 필름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실험했을 때 암막 커튼을 닫았을 때와 아닐 때의 실내 온도 차이가 3도 가까이 났다고 하시더군요.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쏟아붓는 전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방향으로 선풍기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꼴이라는 거였습니다. 선풍기는 창 반대편에서 바깥으로 공기를 밀어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정부 지원 제도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득 조건을 만족하고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신청하면 여름철 냉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챙겨가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전기세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작은 습관 하나하나라고 하시더군요. 바람 방향 하나, 필터 청소 하나, 모드 설정 하나, 커튼 하나로도 실내 환경이 달라지고 전기요금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이 일을 10년 넘게 하시면서 수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조언 하나로 한 달에 몇만 원씩 전기세를 아끼는 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은 내용들을 실천만 해봐도 분명히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름을 훨씬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